자, 고전 시가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자, 고전 시가는요, 일단 26번 문제를 보시죠. 뭐 빠르게 얘기할게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는 답이 3번이에요. 그죠? 얼마나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부터 의심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별의 아쉬움, 자연 경강에 대한 아쉬움, 그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했을 때 느끼는 애상감하고는 좀 거리가 약간 있죠. 의심, 이거 가지고 X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의심, 그 상태로 감정이입이라는 거 쌤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죠. 많이 낸다고, 사관학교가. 그러면 감정이입은 화자의 정서와 자연물의 정서가 일치할 때, 그죠? 방향성이 같을 때, 이때를 감정이입이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이런 선지를 딱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판단은 자연물의 정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화자의 정서는 상황을 가지고 추론하라고 직접 화자도 슬프다 이렇게 써주진 않겠지만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화자도 비슷한 걸 느꼈을까? 요거 추론. 이런 형태로 감정이입의 선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는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이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았어야 돼, 먼저. 애들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 바둑이 한가롭다, 바둑이 한가하지 않습니까? 뭐 나머지는 아무리 봐도 어떤 자연물이 정서가 드러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물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새가 교태를 떤다. 그러니까 새도 즐겁다, 새도 운다, 이런 류의 표현들이 있어야만 감정이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한가롭다가 이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둑 자체가 한가하다고 느꼈다고 칩시다. 아이고, 그죠? 바둑 자체가 한가하다 느꼈다. 근데 바둑은 자연물이 아니잖아요. 인공물이잖아요. 그렇다면 볼 것도 없이 얘는 틀렸죠. 어디서든 걸렸어야 돼, 내가 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3번 선지 틀렸다, 이건 명확하게 지워줬어야 한다. 근데 얘 오답률이 40%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것도 못 풀었다,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두세요. 이 문학에서 사용하는 사물이라는 용어 안에는 인공물, 자연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선지에서는 사물이 아니라 자연물이라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바둑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거죠. 감정이입도 사실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판단 증거들을 좀 느껴봤어야 하지 않을까. 많이 나오는 선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는 선지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안 돼 있다면 역시 기출 분석을 해보긴 해봤냐,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뭐 많이 나왔죠. 올해 막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많이 만나봤을 거라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보셨어야 돼요. 경욕을 은세계, 이 은세계가 위에 나와 있는 눈하고 매치업이 되죠. 눈과 은세계, 삭풍, 이 세 가지가 겨울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계절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나의 식구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5번은 딱 보시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아쉬워서, 가에서는 자연을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서 시를 한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 감흥을 외부로 표출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 그래서 와 정말 아쉽다 헤어지기, 이런 마음을 노래한 거죠. 그 다음에 검은고 자체는 시름을 잊기 위한 노래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내 내면의 감흥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로 표출한다. 그러니까 5번 선지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선지 정도 합시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많이 골랐던 선지가 1번 같은 선지거든요. 가의 풍경소리와 나의 풍입송은 삶에 대한 자족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족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게 아까 말했던 정서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걸 잡아낼 수 있냐 없냐 싸움. 1번과 5번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가 돼요. 5번은 크게 흠잡을 데 없이 그냥 맞는 선지로 보셔야 되는 선지고, 1번 같은 경우는 풍입송이라고 하는 애가 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가
아니라 그죠? 씨름을 잇기 위한 그런 노래로 등장을 하죠. 마지막에 마음에 맺힌 씨름 성삼별곡 마지막 두 줄입니다. 마음에 맺힌 씨름 적게나 하리로다. 검은고에 줄을 얹어 풍입송을 켜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얘는 삶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씨름을 잇기 위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너무 조화가 아니라 지금 씨름이 있는 상태로 그걸 잇기 위한,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보다는 조금 거리가 가깝다고 했어요. X가 나올 때. 평가원은 좀 확 틀리게 되거든요. 이런 거 될 때는. 정서 추론 될 때는. 사관학교가 여기 미세하니까 잘 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자연의 주제 같은 것들은 아주 탄탄하게 공부를 해놨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28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A와 B에서 좀 가이드를 잡아와야 될 것 같아요. A를 한번 가보시면 보세요. 산중 책력 없어 사실을 모르더니. 그러니까 항상 밑줄 긋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맥락을 살펴야 돼요. 맥락을. 그죠? 책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른다. 근데 보면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라는 뜻으로 맥락으로 좀 잡을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다. 이거 책력이라는 게 달력이잖아요. 이게 없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라 나는. 이런 얘기죠. 왜? 자연에서 지금 너무 자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에 이어져서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 책이죠. 이거를 쌓아두고 이제 만물의 이치 같은 거 공부한다. 인간의 어떤 탐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그럼 얘는 외롭다는 얘기인가? 고독하다는 얘기인가? 그죠? 이게 지금 승부처가 되는 게 1번 선지였던 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앞뒤 맥락을 보라고 했고 해석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뭐냐면 이실쉐라가 잡혔어야 돼. 이때 뭐라고 했냐면 리을쉐라. 너무 중요하죠. 뭐뭐 할까봐 두렵다라는 뜻이잖아. 이런 해석력에서 갈리는 거예요. 지금 1번을 골랐다면, 1번을 제일 많이 골랐거든요. 1번을 골랐다면 또는 2번을 골랐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이나 2번을 골랐다면 되게 뭔가 좀 해석이 안 됐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뭔 소리냐면 산홍의 부기를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 단서 1번. 남에게 자랑하지 말래요. 나 혼자 즐기고 싶다. 두 번째, 경욕을 은색에, 그러니까 눈 덮인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찾을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다.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자연을 즐기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가 고독감은 안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정말 해석에 대한 정확함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단 인간 어떤 만고 인물을 거슬러서 헤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자연에는 혼자 있고 싶죠. 그러므로 1번 선지처럼 고독감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지금 혼자 있고 싶은 게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1번 아웃. 이렇게 좀 지울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해석이 좀 관건이었던 그런 문제가 28번이었던 것 같아요. 29번입니다. 자, 공간. 뭐 중요한 보기죠. 공간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보기가 출제가 됐어요. 단순히 물리적 영역으로 의미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보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죠. 공간에다가 태도나 가치관을 투영할 것이다. 이때 투사되는 가치관에 따라 공간들 간의 위계적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가치관의 투사로 인해 공간이 가진 의미가 새롭게 파악되기도 한다. 새롭게, 그죠? 뭐 이런 얘기. 의미가 새롭게. 자, 이런 얘기네요. 결국 공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계적 질서가 보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에 따라서 원래 갖는 의미가 아니라 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4번을 볼게요. 군이 서울에 있어 소래산 꿈을 꾸는 것이라 말한다는 점. 여기까지는 지문에서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나는 소래산을 서울보다 위계적 질서상 상위에 두고 있다 볼 수 있겠군. 의미를 끌어왔어요. 자, 위계적 질서라는 의미를 끌어왔으니까 보기하고 배치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 뒤에 나오는
위계적 질서의 의미가 이 앞부분에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보냐 안 보냐가 승부다. 쌤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거 확인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돌아가 보면은 소래산 꿈을 꾸는 것. 자, 앞뒤 맥락 살펴서 무슨 의미로 했는지만 잡아서 위계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맞는 선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는 구절이라면 X. 요거로 X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고 사관학교가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지 제대로 안 본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봐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한 군이 서울에 있어 소래산 꿈을 꾸는 것이니 만일 소래에 있다면 서울을 꿈꿀 것이다. 이게 뭔 소리야?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 따라 꿈꾸는 것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서울에 있으니까 지금 너 고향 소래산을 꿈꾸는 거고 네가 소래산에 있었다면 너 아마 서울을 꿈꿀 거야. 서울은 하물며 이런 곳인데다 임금님까지 계신 곳이잖아. 너 분명히 그랬을걸? 그러니까 있는 곳, 지금 있는 곳에 따라 지향하는 공간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껴볼 게 봐봐. 군이 서울에 있어 소래산 꿈을 꾸는 것이라 말한다는 점에서 소래산은 서울보다 위계적 질서상 상위에 놓고 있다?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서울에 임금이 있고 더 상위라면 서울이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소래산의 위계적 질서를 상위에 두었다. 이것도 안 되고 상대적이라는 거야 사실. 네가 여기 있다면 저길 그리워하고 저기 있다면 여길 그리워할 거야. 이 얘기니까 위계 질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아니 쌤 보기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이건 어느 부분에다가 의미를 입힐 건지가 승부가 되는 거죠. 모든 이거 갖다 붙이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학 문제를 푸시면 안 될 것 같아요. 4번 연결고리 싸움이었습니다. 뒤에 보기에 있는 의미를 이 앞부분에다 부여할 수 있는 딱 이 부분에 부여할 수 있는 게 맞는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야 답이 4번이라는 걸 보실 수 있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30번입니다. 고전시가 30번. 자 이것도 꿈의 원리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4번 선지를 볼게요.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바에 대한 대리만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리을이라고 해놨을 뿐이에요. 아까는 봐봐. 아까는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써줬고 얘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얘는 리을이라고 해놨을 뿐이야. 이 의미가 들어가야 돼. 대리만족 있지. 보기 의미를 잘 끌어왔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리을에서 대리만족이란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연결고리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을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리을에 가보면 가문의 복과 화가 있으면 선조들이 꿈으로 많이 알려주니 왕래하여 감통하는 이치를 여기서 가히 증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조상이 우리를 아울러주고 복과 화를 알려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리만족이라뇨. 안 맞는 얘기죠. 근거 확인을 할 수 없다. 대리만족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보는 거. 내가 꿈꾸는 거 할 수 없지만 꿈꾸는 걸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여학생이라면 저렇게 막 텔레비전에 나오는 잘생긴 사람하고 사랑에 한번 빠져봐야지. 그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안다면 여기다가 대리만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요? 안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고리 싸움을 연달아 2번을 시켰습니다. 다 맞는 얘기야. 복이 있는 얘기 잘 끌어왔어. 근데 지문에다가 지문의 어떤 그 부분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이런 어떤 형태를 평가원은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놨어야 하고요. 기출 분석을 좀 제대로 했어야만 그래야만 이게 좀 이 고전 시가를 잘 뚫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됩니다. 잔잔하게 어려웠다 정도. 그죠? 근데 기본에 충실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어 기출 분석이 탄탄하게 평가원 기출 분석, 사관학교 기출 분석까지 탄탄하게 해놓은 친구라면 다 맞았을 겁니다. 쌤 제자 중에 국어가 이제 올해 한 4등급에서 시작을 해서 평가원으로는 현재 한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쌤이 말했던 그 일치성, 그 다음 지금 보기에서 의미는 잘 끌어왔어. 보기에서. 근데 지문의 그 부분에 그 의미가 있는지 요거를 잘 봤냐 안 봤냐, 요 싸움 이런 것들을 되게 마지막에 열심히 하고 갔거든요. 96점입니다. 이번에 국어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결과를 논하는 거는 이제 와서 의미 없다. 이제부터 또 앞으로 보고 달려가야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방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